예, 반갑습니다. 정기철입니다. 지난 영상까지 1장, 우리 컴퓨터 과학 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 ICT 등의 기초, 개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1장 끝부분에, 즉 53쪽부터 시작해서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책 본문을 쓸 때도 제가 많이 신경을 썼지만 연습 문제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1장을 다 보신 분은 연습 문제를 꼭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연습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연습 문제의 해답은 제가 독자분들에게 나눠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2장 데이터 표현과 논리 회로 들어갑니다. 논리 회로라는 말을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2장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학습 목표, 2장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나 쭉 살펴보면 컴퓨터는 이진수를 쓴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이진수. 그래서 컴퓨터가 이진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또 그 정보를 어떻게 연산하는지, 즉 이진수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과 이진수로 정보를 연산하는 방법이 주가 된 챕터가 2장입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다루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나? 가장 기본적인 게 숫자죠. 그 다음에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미지나 사운드,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들이 있겠죠. 요 마지막에 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이 책의 후반부에 별도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2장에서는 숫자가 그리고 문자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산되는지,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시 현상,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에서 중간에 있는 요 사각형, 작은 사각형,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 1번, 2번이라고 칭해보죠. 1번과 2번 사각형은 실제로는 밝기가 똑같은 사각형입니다. 상대적으로 2번 사각형이 더 어둡게 보이죠. 왜냐하면 주변이 상대적으로 밝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착시 현상이 있죠. 눈도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경우로 이런 그림도 착시 현상의 예제로 많이 듭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밝기가 이렇게 균일한 밝기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 즉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이쪽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더 어두운 곳, 밝은 곳이 여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더 어둡게 보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더 밝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눈이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한 70%가 시각 정보인데 시각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착시 현상이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인간도 시각 정보에 오류가 있습니다. 시각 정보를 정확히 취득하지 못하죠. 그런데 컴퓨터도 정보 표현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설명드리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쓰는 실수값, 예를 들면 0.2라는 숫자, 0.2라는 숫자도 컴퓨터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실수값, 다 근사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시각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거대한 문명을 만들고 있죠. 컴퓨터가 정보 표현이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컴퓨터를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62쪽에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인데요.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이 수의 체계화 변환, 2장이 컴퓨터에서의 데이터 표현, 3장이 논리 회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장을 3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수의 체계와 변환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현은 정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1, 2, 3, 4, 5, 6, 7이죠. 또는 실수가 있습니다. 3.14 같은, 또는 문자 표현도 있죠. 그래서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누어서 영상을 따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논리회로를 촬영을 할 텐데, 그래서 총 4개 영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영상에서는 진법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십지법과 컴퓨터가 쓰는 이진법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서로 상호 변환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 1, 수의 체계와 변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형 문자를 썼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짝대기를 썼답니다. 막대기죠. 2는 이렇게, 10은 이렇게, 100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올챙이가 10만이고요. 뭐 이런 모습이 100만이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숫자 321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쓸까요? 300이라는 건 없으니까 100이 3번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0, 20은 10이 2개니까 21, 아마도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당시에는 진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진법. 즉, 자릿수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왜? 0이라는 숫자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0이라는 숫자가 발명되고 진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과 같은 숫자 표현 시스템을 쓰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진법이라는 것을 알아봐야 될 때 진법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한한 개수의 심볼로 무한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유한한 개수의 심볼로 무한한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 예를 들면 십진법에서는 0에서 9까지의 10개의 심볼로 무한한 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게 진법입니다. 진법.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용할 수 있는 숫자 개수와 이게 이제 심볼의 개수죠. 각 숫자의 위치값, 이게 자릿수죠. 를 정의한 수체계라고 진법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십진법을 쓰고 컴퓨터는 이진법을 쓴다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는 심볼이 2개입니다. 0 또는 1.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보통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즉 0 아니면 1. 사이값이 없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연속적인 데이터, 즉 애널로그 데이터를 쓰는데 컴퓨터는 이 애널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경해서 사용을 합니다. 시계를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이런 시계를 보통 디지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늘침이 돌아가는 시계를 아날로그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값들이 다 있다는 거죠. 밑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사용하는 이런 영상들은 다 유튜브에 아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4분짜리 영상이니까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좋으시군요. 네, 이제 진법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십진법을 쓰고 있고 컴퓨터는 이진법을 쓴다고 했는데 옛날엔 어땠나? 우리 앞에 천공카드 설명드렸죠? 구멍이 숭숭 뚫린 카드. 이놈은 이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 뚫려 있지 않은 상태, 두 가지 상태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파스칼이 만든 계산기라는 이놈은 톱니바퀴가 있죠? 톱니바퀴가 요게 10개가 됩니다. 톱니살이요. 그래서 이놈은 십진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ENIAC 컴퓨터인데요. ENIAC은 전자식 컴퓨터라고 배웠죠. 전자식 컴퓨터에서 진공관을 써서
0 또는 1로 정보를 표현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놈은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진법을 쓴 게 아니고 십진법을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컴퓨터이긴 하지만 숫자는 십진법을 썼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에드삭, 에드박이 나오면서 실제로 숫자도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전자식, 다용도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은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십진법을 썼다라는 겁니다. 자, 십진법 보자. 십진법 뭐 다 아는 거죠. 예, 0에서 19까지 10개의 숫자로 자릿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표현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숫자 432가 있어요. 그럼 4라는 자릿수, 즉 100의 자릿수라는 게 뭐죠? 100의 자릿수라는 것은 100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되는 거죠. 432에서 4라는 숫자는 100으로 나눴을 때의 몫입니다. 그럼 32는요, 1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십진법에서 이진법으로 숫자를 바꿔갈 때 아마 초중학교 학교를 다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십진법에서 이진법으로 바꿀 때 이 원리를 쓴다는 겁니다. 그 진법을 표시하기 위해서 보통 밑에 아래 첨자로 10이라고 표현하면 앞에 있는 숫자가 십진법 숫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십진법을 쓰지만 지금 이제 십진법과 이진법을 같이 쓸 거니까 이렇게 아래 첨자로 진법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432라는 숫자는 4는 100의 자릿수고 3은 10의 자릿수, 2는 1의 자릿수라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의 자릿 각각의 자릿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법이니까요. 근데 컴퓨터는 이진법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0 또는 1을 씁니다. 0과 1을 써죠. 컴퓨터 이진법을 쓰는 이유는 최초의 컴퓨터가 진공관을 쓰고 진공관이 켜고 끄는 기능이 있어서 뭐 켜지면 0, 꺼지면 1로 인식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뭐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죠? ENIAC은 진공관을 쓰면서 숫자 표현을 위해서 십진법을 썼다는 거죠. 실제로 디지털로 정보를 표현했지만 숫자는 십진법을 썼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짧은 시간에 이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보통 데시멀이라고 하면 십진법이라는 거죠. 십진법, 데시멀입니다. 근데 바이너리 코디드라는 말은 이진수로 표현된 십진수 숫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위키피디아이고요. 예를 들면 10시 37분 49, 즉 103749라는 십진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십진법을 실제로는 이진 포맷을 쓰는 거죠. 그래서 1은 이렇게, 0은 이렇게, 3은 이렇게라는 게 이게 뭐죠? 그래서 3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진수 3자리 필요하죠. 0, 1, 1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7은요. 7은 0, 1, 1, 1 이게 사실은 이진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야기가 샛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컴퓨터 구조를 배우시게 되면 BCD 코드를 배우십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을 줄여서 BCD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숫자 10개, 즉 십지법 숫자 심볼 10개를 이진수 4비트로 표현했다는 거죠. 0은 이렇게, 1은 이렇게, 9는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헷갈립니다. 이진수는 뭐고 십진수는 뭐고 헷갈리는데 하여튼 초창기 ENIAC은 숫자를 십진법으로 표현했고요. 라는 말은 십진수 표현을 썼는데 내부적으로는 BCD 인코딩으로 저장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두 번째 영상에서 보게 될 이해 보수 표현 등등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혹시 이 BCD 코드 이해 안 되신 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컴퓨터 구조라는 과목을 배우시면 배우게 될 거고요. 또는 뒤에 이해 보수 표현을 배우고 다시 돌아오시면 그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이해 안 되셨으면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하는 이야기 있죠. 아, 나는 지금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어. 내가 쓰는 윈도우즈 OS는 64비트 OS야. 할 때 내 컴퓨터가 몇 비트 컴퓨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비트만 쓰면 0, 1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죠. 근데 2비트를 쓰면 00부터 01, 10, 11 이렇게 4가지 상태가 표현 가능합니다. 3비트를 쓰면요 000부터 111까지 8개의 상태가 가능하죠. 4비트를 쓰면요 0000부터 111까지 16개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가 쓸 수 있는 비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표현 가능한 정보가 많아지죠. 그래서 32비트 컴퓨터보다 64비트 컴퓨터가 성능이 뛰어나고 용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표현 가능한 상태가 많아진다. 이걸 제너럴하게 표현하면 n비트 컴퓨터는 2의 n승계의 숫자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사시는 64비트 컴퓨터는 2의 64승 어마어마한 숫자죠. 만큼의 숫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4, 8, 16 이렇게 2의 지수수로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도 뭐 나중에 컴퓨터 구조 같은 것을 배우실 때 많이 또 듣게 되는 이야기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 몇 가지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비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바이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워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실제 비트라는 단어는 이진수죠. 말 그대로 바이너리 디짓에서 BIT를 줄여서 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는 말 그대로 이진수입니다. 그래서 한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상태만 표현 가능하죠. 이 비트를 8개를 뭉쳐 놓은 것을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8비트가 하나의 바이트인 셈이죠. 그래서 8비트면 2의 8승계의 숫자를 표현 가능합니다. 이게 256이죠. 그래서 8비트로는 0부터 255까지 표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워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워드라는 정의는 정의를 하면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2비트 컴퓨터라면 한 워드는 4바이트입니다. 4바이트는 8비트를 곱하면 32니까, 그죠? 여러분이 32비트 컴퓨터를 쓴다는 말은 4바이트가 하나의 워드라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64비트 컴퓨터를 쓰고 있으니까 64비트는 2의 8승입니다. 그래서 64비트 컴퓨터는 워드가 8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면, 워드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요, 쭉 있습니다. 컴퓨터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때 쓰던 CPU가, 제 나이가 지금 뾰록 날 것 같은데, 그죠? 8086, 인텔에서 나온 그 당시에 CPU 이름입니다. 8086. 이때는 이제 16비트 컴퓨터였죠. 그래서 워드는 이제 2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쭉 나와서, 파워 PC나 쭉 나오죠. X86, 64비트 머신은 64비트, 즉 8바이트가 하나의 워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워드라는 단위는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단위다. 컴퓨터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밑에 하단에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URL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죠. 제 영상이 안에서 많이 틀지는 못하는데 꼭 링크 접속하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숫자가 굉장히 커지면 우리가 1000m는 1km라고 하죠. 1000m는 1km. 그래서 굉장히 큰 숫자를 10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1000m는 1km죠.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km는 1000이죠. 메가는 또 이게 이놈의 1000배니까
근데 컴퓨터는 똑같은 단위를 씁니다.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 테라, 페타. 그래서 실제로 K는 킬로라는 말은 1000이지만 이진수를 표현하면 2의 10승을 써서 실제로는 1024입니다. 그래서 십진법에서는 킬로라는 게 1000이지만 컴퓨터에서는 킬로라고 하면 2의 10승 해서 실제로는 1024인데 뭐 1024나 1000이나 비슷하니까 킬로바이트라 그러면 102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바이트는 또 이놈의 1000배니까 2의 20승, 2의 30승, 2의 40승, 2의 50승 이렇게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그 다음에 제타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쓰시는 디스크가 보통 테라바이트 용량이죠.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쓸 때는 메가바이트 용량 단위로 하드디스크를 썼었는데 지금은 테라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1000배, 1000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용량을 단위를 표현하는 단축 단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첫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지금 20분인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법을 배우고 있고요. 사람은 십진법을 쓰지만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고 있으니까 십진법에서 이진법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변환하는데 뭐 보통 예를 들면 41과 같은 숫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배웠습니까? 해당 숫자를 2로 계속 나누어 가면서 옆에 나머지를 쭉 쓰면서 그러니까 41을 2로 나누면 몫이 20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되고요. 이놈을 또 2로 나누면 몫이 10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또 2로 나누면 몫이 5가 되고 나머지가 0이 되고 또 2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 1이 되고 또 2로 나누면 몫이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되고 더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써서 이걸 거꾸로 쭉 읽으면 그게 이진수라고 하죠.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십진수에서 이진수를 변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를 잘 보면 아까 진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진수에서 가장 오른쪽 여기 있는 숫자 1 이놈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1이라고 할 때 십진수 요 1이라는 숫자는 십진법을 쓸 때 1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죠. 맞습니까? 이놈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 되죠. 요 21이라는 숫자는요. 10으로 두 번 나눴을 때, 즉 1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인 거죠. 100이란 말은 10을 두 번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랫자리에 있는 요 1이라는 숫자는 2로 한 번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 자리는 2로 두 번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는 2를 한 번 나눴을 때, 두 번 나눴을 때, 세 번 나눴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로 계속 나누어 가면서 나머지를 쌓아둔 게 이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십진수에서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죠. 10진 35를 이진수를 구하려면요. 2로 쭉 나누면 됩니다. 2, 7이 14, 나머지는 1. 2로 나누면 2, 8이 16이고 나머지 1. 2, 4, 8, 나머지는 0. 2, 2, 4, 나머지는 0. 2, 1은 나머지는 0. 해서 거꾸로 쭉 쓰는 거죠. 그래서 1, 0, 0, 1, 1, 이진수가 되는 겁니다. 0이 하나 빠졌군요. 예, 1, 0, 0, 0, 1, 1입니다. 나중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각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정수 계산 방식만 따졌습니다. 정수. 근데 정수만 있는 게 아니죠. 소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수라 그러면 뭐 3.14 이런 게 소수죠. 3.14 이걸 어떻게 이진수로 바꾸냐는 겁니다. 그럴 때 정수 파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진수로 바꾸면 되고 소수 파트 정 0.14를 또 따로 이진수로 바꿔야 됩니다. 이놈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십진법에서 0.14 그러면 요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요 1이라는 숫자에 10을 한번 곱하면 정수로 올라가죠.
그 다음 자릿수인 4는 10을 2번 곱하면, 즉 100을 곱하면 4가 되는 숫자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진수 0.101이 있다고 치면, 아직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지만 요 1이라는 이진수 숫자는 2를 한번 곱하면 이 숫자는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온라인 강의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를 들면 10진수 0.2가 있다고 하면 계속 2를 곱해 나갑니다. 한 번 곱하면 0.4가 되죠. 또 한 번 곱하면 0.8이 되죠. 또 한 번 곱하면 1.6이 됩니다. 정수가 올라가는 수가 생기는군요.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니까 정수가 된다고요. 라는 말은 이 숫자를 이진수로 바꾸면 0.001일 거라는 겁니다. 이진수에서 0.001이란 말은 한 번, 두 번, 세 번, 즉 2를 세 번 곱하면 정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를 계속 곱해 나가면서, 지금 제가 직선을 잘 그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수 파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를 한 번 곱하면 올라가는 숫자가 없고, 두 번 곱할 때 없고, 세 번 곱할 때 1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또 0.6만 생각하는 겁니다. 또 2를 한 번 곱하니까 1이 되죠. 이걸 쭉 써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진수 0.2를 이진수로 바꾸면 0.0011 또 0011 계속 나가겠죠. 10진수 0.2를 이진수로 바꾸면 무한소수가 되는군요. 그런데 0011이라는 게 반복되는군요.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전에 무한순환소수라고 합니다. 그죠? 0.2가 이진수로 표현되니까 무한해지네요. 그래서 컴퓨터로는 0.2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고요. 우리 64비트 컴퓨터면 쭉 내려가다가 어디선가는 잘라야 되니까요. 이게 제 2장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핵심. 컴퓨터는 정확한 숫자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보죠. 예를 들어서 0.6875라는 숫자를 한번 봅니다. 이진수로 바꾸려면 2로 계속 곱하죠. 한번 곱하니까 1이 올라가는군요. 그래서 0.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소수 파트만 계속 계산을 하면 또 2를 한 번 더 곱하면 0.7500 올라가는 수가 없군요. 또 0.7500 2로 곱하면 1이 올라가는군요. 이렇게. 그래서 2를 곱하면서 올라가는 숫자가 있는지를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나누죠? 언제까지 계속 2를 곱해 나가죠? 어디선가 잘라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나가면 8비트를 구하시오. 또 4비트로 구하시오. 하이 비트는 자르시오. 이렇게 제안을 드려야겠죠. 지금 우리는 10진수에서 이진수로 바꾸는 방법만 설명드렸습니다. 그 반대는 어떻게 하죠? 그 반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진수 101, 00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각각 자릿수가 있죠. 이 자릿수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즉 2의 0승, 2의 3승, 2의 5승이 있다고요. 그래서 1 곱하기 2의 5승, 1 곱하기 2의 3승, 1 곱하기 2의 0승. 어떤 수의 0승은 모두 1이죠. 이걸 다 더하면 4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의 자리 숫자에다가 해당하는 단위값, 자릿수 값을 곱해서 쭉 더해주면 그게 이제 10진수 숫자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정수 파트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진수도 소수 파트가 있겠죠. 이진수의 소수 파트. 예를 들면 0.1011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보죠. 0.1011. 그러면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1승 자리입니다.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2승.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3승.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면 이 놈은 2의 1승분의 1인 거죠. 2분의 1이라고요. 그렇게 2의
2분의 1, 0.5죠? 요 놈은 4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셈입니다. 요 놈은 16분의 1이네요. 그걸 다 곱해서 십진법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0.1011 이진수는 요게 2의 마이너스 1승,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3승,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4승, 즉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 2의 마이너스 3승은 8분의 1, 2의 마이너스 4승은 16분의 1. 통분을 하면 16분의 11이 됩니다. 이놈을 나누기를 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진수에서 십진수로, 십진수에서 이진수로 실제로 우리가 바꿀 일은 없지만 연습 삼아 한번 각자 계산을 해보시는 게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뒤에 연습 문제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뭘 한번 풀어볼까요? 이놈을 한번 풀어볼까요? 십진수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정수 파트와 소수 파트를 따로 구하는 거죠. 38을 한번 이진수로 구해보죠. 38을 어떻게 구하죠? 뭐 38을 2로 계속 이렇게 나눠가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눠가도 되는데 좀 익숙해지시면 38은 32 더하기 6이죠. 6은 32 더하기 4 더하기 2죠. 그러면 이놈은 2니까요. 0, 1, 1, 0, 1, 2, 4, 8, 16, 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진수로요. 이놈이 0의 자리, 1의 자리, 2, 이놈이 2고요. 4, 8, 16, 32죠. 그래서 십진수로 이진수로 바꿀 때 좀 연습을 하시면 0, 2, 4, 1, 2, 4, 8, 16, 32, 64 이렇게 좀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수 파트고요. 0.52는요. 계속 2를 곱해 나가죠. 그러면 4고요. 0이고 1이 올라갑니다. 그죠? 또 요 놈을 곱하면 0, 8, 1, 6 한동안은 계속 3, 2 쭉 나왔네요. 그래서 요 놈을 쭉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0.1, 0, 0, 0, 0 뭐 이렇게 나가네요. 그렇죠? 요 1번 파트와 2번 파트를 더해주면 즉 100, 110 점 요 놈을 써주는 거죠. 10000 아마 이 뒤에는 1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각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6진법이라는 것도 씁니다. 16진법. 말 그대로 16진법은 16개의 심볼을 쓰겠죠. 16개의 심볼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10진법에 쓰는 0에서 9까지 심볼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없죠. 그래서 A, B, C, D, E, F, 영문자를 심볼로 비워서서 총 16개의 심볼을 쓰는 게 16진법입니다. 그래서 A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10이고요. F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F라는 16진법 숫자가 있으면 얘는 16 더하기 15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31이 되는 겁니다. 10진법으로.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16진법입니다. 왜 이런 걸 쓰냐 하면요. 이진수가 막 이렇게 길어버리면 0, 1, 1, 0, 1, 1, 1, 1, 0 이렇게 길어버리면 우리가 읽기 힘들거든요. 그걸 이렇게 4비트씩 뭐 뭉쳐서 읽는 방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진수 100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진수 1001이라는 숫자는 1, 2, 4, 8, 16이니까 16 더하기 1 해서 10진수로는 17이 되겠죠? 근데 이놈을 오른쪽부터 4비트씩 잘라서 읽으면 그게 16진수입니다. 그래서 1, 1, 16진수 1, 1이 10진법 17이 되는 거라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10, 11, 01, 11, 01 뭐 이렇게 있으면요. 조금 더 하죠. 이렇게 있으면 총 지금은 12비트인데 이진수 이놈이 읽기 힘드니까 오른쪽부터 4비트씩 자릅니다.
얘는요, 어떻게 1, 2, 4죠? 5가 되죠? 얘는요, 7이 되죠? 얘는요, 1, 2, 4, 8. 1, 2, 4, 8이니까 11이 되죠? 11은 B가 됩니다. 그래서 B. 그래서 B, 7, 5, 16 진수가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진수 4비트를 뭉쳐 놓으면 0000에서 쭉 가서 1111까지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요 놈이 10진수 0이 되는 거고요. 10진수. 요 놈이 10진수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5까지 16개를 표현 가능하니까 이진수 4비트를 쓰면, 그래서 이진수를 오른쪽부터 4비트씩 잘라서 16진수의 심볼로 표현해 준 게 바로 16진수입니다. 그러면 짧아지고요. 읽기 편해진다는 거죠. 8진수도 쓰기도 합니다. 8진수는 이제 3비트씩 자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다시 똑같은 걸 해보죠.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부터 3개씩 자르는 겁니다. 다시요. 오른쪽부터 3개씩 잘라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자르고요. 여기서 한번 자르고요. 여기서 한번 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1이 5가 되죠. 111은 6이 되죠. 101은 5가 되죠. 101은 5가 되네요. 그래서 5565, 8진수 5565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영상이 길어진다고 조급해서 좀 빨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대충 간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책과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2장의 1절 표현 내용이고요. 다음 영상은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를 또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데이터의 표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